안녕하세요. 자, 저는 브라운 편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우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2021년도에 편입을 준비해서 2022학년도 편입시험을 치른 학생과 함께 이제 합격자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고, 일단 학생부터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를 한번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에 편입학 시험 봐서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에 합격한 곽수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학교의 시험을 전체적으로 봤고 최종적으로 붙은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중앙대, 경희대, 과기대, 세종대, 단국대, 건국대, 명지대, 상기대, 가천대 그렇지. 시험을 봤고 거기서 중앙대, 경희대, 과기대, 세종대, 명지대, 가천대, 상기대에 합격을 했고 전부 이제 기계공학과로. 네, 전부 기계공학과로 지원을 일반 편입.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교는 중앙대학교. 그럼 이제 편입하기 전에 이제 대략적으로 전적대가 어떠했고 베이스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전적대가 전문대학교를 다녔었고 수학 베이스는 수능수학 가형 3등급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 수학을 준비했지만 편입 영어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처음에 이제 등록할 때부터 토익을 이제 보유한 상태로 토익과 편입 수학으로 이제 응시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이제 편입 수학으로만 갈 수 있는 대학을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합격한 친구인데, 토익도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할 수 있을까? 네, 토익 91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를 이미 이제 만들어 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수학만 이제 전념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중앙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지. 맞습니다. 수민이 같은 경우에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학원을 되게 늦게 왔었지.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이제 그때 다변수 이제 끝나고 공학수학 하고 있을 때쯤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동안 공부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학원 사이트 이제 인강 사이트 중에 이제 아이브라운이 있는데, 그 아이브라운에서 3월부터 했나? 1월부터 기초 수학부터 해가지고 제 수업을 쭉 인강으로 듣고 오다가 이제 진도를 거의 다 이제 끝낸 상태에서 마지막 파이널 때, 네, 10월 달에 네. 와가지고 3개월 동안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중앙대를 최초 합격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내에서도 이제 갑자기 뒤늦게 등장한 되게 실력자였던 친구였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상담을 했지만 신기해서 다시 한번 또 물어봤었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도대체 갑자기 10월 달에 등장해서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1등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제 계속 1월 달부터 이제 인강으로 쭉 공부를 하다가 학원에 와서 뒤늦게 이제 와서 마지막에 준비를 했던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인강을 들을 때도 뭐 어떻게 계획을 해서 공부를 했고, 마지막에 파이널에 와서는 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인강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짜여진 루틴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수업 듣고 오후에 수학 수업을 듣고 이제 문제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10월 달까지 인강으로 하다가 10월 이후부터는 학원 현강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경쟁자들과 같이 시험을 보는 그런 환경에서 응시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 등록해서 파이널 기간 때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인강을 보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그때도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확실히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듣고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더 많이 됐던 거지. 네, 시험 마지막에 보면서 실력도 많이 오를 수 있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졸업을 해야 지원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 1학기 때는 학점을 몰아서 많이 들어서 아마 학교 수업도 듣고 학원 병행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강을 하게 되었고, 2학기에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서 10월 달까지 인강으로 듣다가 10월 이후에는 현강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현강을 참여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학교를 병행하면서 공부하기에는 인강이 낫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지. 네,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기초 수학부터 쭉 커리를 잘 따라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현강에 합류하면서 그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공부할 수 있었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현강에 와서도 항상 수업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굉장히 좀 많았던 학생인데, 그럼 인터넷 강의에서 들을 때는 그 많은 질문을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그래서 궁금하네. 일단 그 인강 시스템의
부메랑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고민은 한 길게는 2, 3주 정도 계속 썩혀두면서 혼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안 풀리는 경우는 부메랑을 이용해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이제 그 학원에 이제 그 Q&A 게시판이 이제 저희 학원에 부메랑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그 게시판을 통해서 답변을 이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이제 제가 이제 달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결했던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민이는 이 힘든 편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좋아하긴 해서 공대에 가서 그래도 수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전적대에서는 수학을 제대로 안 배우고 전공 과목도 약간 겉핥기식으로 배워서 좀 더 전공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학벌 컴플렉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도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수민이가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를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했고 또 전에도 기계공학과랑 관련된 학과를 다니다가 이번에 다 모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게 된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시 이제 학생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제 편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배우고 또 자기 전공을 배워서 또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나름 자기만의 어떤 꿈이나 이런 게 되게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친구에서 간단하게 자기 꿈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네, 저의 꿈은 기계공학과 일단 합격하게 된 곳에서 졸업을 잘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R&D 부서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네. 박수민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3개월 짧게 공부를 했지만 본인이 이제 뭐 수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어떤 수업 방식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느꼈던 점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수업만 들어서 수학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험도 굉장히 많고 할 양이 많지만 그 속에서 또 느낄 수 있는 점들이 많고 실력 향상에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험은 응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브라운 학원이 철저한 개인 지도랑 또 자습실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얼마나 이제 원활하게 들을 수 있냐 이런 게 또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수업 끝날 때마다 항상 노트 들고 가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부담감 가지지 않고 모르는 문제는 다 질문하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질문이 많은 친구고 질문을 만들어 오는 학생이었어가지고 항상 이제 쉬는 시간에 먼저 가서 질문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미리 이제 주섬주섬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뭐 연습장이나 이런데 아이패드에다가 자기가 할 질문들을 쭉 적어와서 차례대로 계속 질문했던 친구였었지. 학원 가기 한 달 전쯤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밴드 톡 그거 추천해 주실 테니까 초대해 주실 테니까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건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편입 수학을 잘하기 위한 본인만의 어떤 팁이 있을까? 단순하게 어떤 수학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쨌든 편입이라는 시험을 보려면 편입 수학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학 안에서도 수학 시험 중에서도 편입 수학만의 어떤 그걸 이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인만의. 제 생각에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신만의 풀이 방법을 또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 중에 수민이가 이제 단순하게 많은 문제를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기출을 마지막에 많이 풀잖아. 근데 기출을 많이 풀면서도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던 거지. 그래서 관연도에 비해서 이제 점점 해가 최신으로 기출이 넘어올수록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도 좀 바뀌고 있다는 걸 학생 스스로도 좀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을 풀 때도 한 문제를 풀 때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특히 최상위권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딱 봤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푸는 방식들 그런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 네, 보기에는 그런 걸 본인이 또 좋아했던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게 많이 그런 얘기 한번 할 수 있을까? 도움이 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게 내가 또 이렇게
주입을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수민이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분명히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좀 해소를 했는지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9월까지는 일요일마다 그냥 공부 1도 안 하고 그냥 쉬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잠을 자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영화 보거나 그렇게 하루 정도는 다 잊고 스트레스 푸는 시간으로 가져서 아마 슬럼프도 좀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 관리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초반에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초반에 이제 학교 병행도 해야 되고 학교 이제 수업이나 과제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수학까지 편입 수학까지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병행하는 친구들이 꽤 많단 말이지 수민이처럼. 그때 어떻게 또 그런 위기를 잘 넘겼는지 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소개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저같이 학교 병행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휴학하거나 졸업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공부 시간이 확실히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완전히 풀 집중한 상태에서 하겠다는 마음으로 평소에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강의 듣는 시간 빼고 그 정도 수학만 해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효율이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본인 스스로 자기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해야 될 것들을 그 시간에 다 몰아서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보러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들 마지막에 시험 파이널 모의고사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지 본인이 좀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그 기억이 나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경희대 시험 볼 때 비선형 미분방 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기출 나온 횟수로만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나와서 좀 버릴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챙겼고 그게 또 문제로 나와서 그치. 그 하나 푸니까 또 자신감을 얻고 탄력 얻어서 또 뒷문제도 풀어서 좋았었고 그리고 중앙대에서도 그 열린미분 방정식 치환해서 일개 선형으로 바꾸는 형태 그리고 dx분의 dy 분모분자 바꿔서 문제 푸는 형태도 나와서 그래서 자신감 얻고 쭉쭉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수민이 같은 경우는 처음 상담할 때 이제 목표 대학이 제가 이제 느끼는 수민이의 실력에 비해서 좀 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수민이는 이제 자기가 과기대 정도만 가도 만족을 한다. 네, 저는 중앙대, 서성한 그 이상 갈 수 있으니 우리가 더 목표를 내서 욕심을 내서 목표를 높이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과기대 기출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학생이에요. 과기대 기출. 그래서 과기대 기출을 풀었을 때 우리가 외워간 답이 있었지. 4파이. 네, 맞아요. 4파이. 근데 그게 이제 다른 학교에도 시험에 계속 나와가지고 네. 적중을 했었던.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토익 점수만 가지고 있고 수학만 했기 때문에 가장 과기대를 가고 싶었어 가지고 보통 한 기출은 5개년치를 풀게 되는데 저는 2010년부터 한 12개년치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 벡터장 면적분 특이점이 걸리는 벡터 함수의 면적분에서 답이 4파이로 자명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또 이번에 성균관대에서 출제됐다는 걸 보고 기출 문제를 좀 여유가 된다면 5개년 이전 것도 풀어보는 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이제 기쁘죠. 기쁘고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나올 것 같다는 걸 뭐 너무 제가 보기엔 다 중요하니까 여러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학생들은 그런 걸 다 이제 소화하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장 가서 정말 그렇게 적중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 때로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너무 많이 기억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적중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으로 이제 올해 또 편입을 준비하는 브라운 학생들 뿐만 아니라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성적이 절대 시험장에서 그 성적이 아니니까 그거 안 나왔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부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점수는 상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입 시험이 오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오전에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찍 일어나고 일찍 가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브라운 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자습 공간이 얼마나 있냐랑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봤었는데 관리적인 측면도 브라운이 유명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강의실 여유도 브라운이 많다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관리 면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만족을 했는지. 다 잘 가르쳐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멘탈적인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이제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만 채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멘탈 잡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수민이처럼 우리 수민이가 했던 것처럼 학교를 병행하면서 편입 수학을 동시에 또 그 어떤 친구들은 뿐만 아니라 이제 편입 영어까지 해야 될 수도 있잖아. 보통. 그런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1학기만 병행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1, 2학기 모두 병행을 하시게 되면 1학기 때 학점을 몰아서 들으시고 2학기 땐 최대한 적게 최소 학점만 들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만약에 비대면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제 강의를 수강한 날짜는 본인의 뭐 마음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월화수 이렇게 몰아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목금토 수학 공부를 하신다든지 제가 썼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강의랑 과제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히 수학이나 영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곽수민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 올해 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우리 끝까지 완주를 해서 올해도 같이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끝으로 우리 안녕.